네, 이번 시간에는 RAC, 오라클 RAC 초심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RAC 운영하시면서 운영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커맨드 두 가지, CRS CTL하고 SRV CTL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CRS CTL하고 SRV CTL을 이제 RAC DB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할 때라든가 아니면 작업할 때라든가 여러 용도로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SRV CTL을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 CRS CTL을 써야 되는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RS CTL은 이게 CRS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RAC에서 이제 그 RAC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그 자체를 CRS라고 하거든요. 그게 클러스터 레디 서비스인가?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서비스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CRS라고 하고 그걸 이제 컨트롤하는 게 CRS CTL 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SRV CTL은 이게 서버인가? 서비스인가? 제가 볼 땐 서비스 같아요. 정확히 안 찾아봤습니다. 서비스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DB도 이 안에서 이제 리스너에서 보면은 DB도 서비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접속하고 뭐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버가 아니라 서비스인 것 같아요. 서비스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면 SVC라고 해야 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DB 관련된 컨트롤하는 건 SRVCTL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RAC의 클러스터 레디 서비스 아니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그걸 관리할 때는 CRS CTL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얘부터 볼까요? DB부터. 얘부터 보는 걸로 하죠. 일단 그 RAC가 설치가 돼 있으면 보통 유저를 이제 두 개를 쓰죠. 그리드란 유저하고 오라클이란 유저 두 가지를 쓰고 이제 제가 뭐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RAC 설치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설치한 영상을 두 번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오라클이라는 단위 유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도 그냥 설치를 해버렸고 그리고 오라클 DB도 같이 설치해버렸고 같은 하나 유저에다 그냥 설치해버리고 물론 디렉토리는 이제 다르게 하고 그래서 환경 파일을 바꿔서 이제 그리드로 쓸 건지 아니면 뭐 오라클 DB로 쓸 건지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치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저를 나눠서 올렸죠. 그리드 유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했었고 또 CRS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오라클 유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는 오라클 DB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DBCA로 이제 DB 생성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아예 유저를 나눠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드 유저에서는 이제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쪽의 커맨드를 쓰니까 그럴 때는 이제 CRS CTL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라클 유저에서는 이제 SRV CTL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B 쪽 관련된 뭐 데이터베이스를 내리고 올리고 뭐 리스너를 내리고 올리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SRV CTL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면 뭐 이제 그 그리드 CRS 쪽을 CRS를 내린다든가 아니면 뭐 CRS 쪽에 있는 서비스에 좀 뭐 변경을 가한다든가 뭐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CRS CTL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쓰는 crSctl 커맨드가 RAC 운영할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crSctl stat res-t 이걸 가장 많이 쓰죠. 이게 이제 모니터링 할 때는 이걸 봐야지 되니까 여기에 이것도 이제 한번 RAC 관련돼서 이제 모니터링하는 부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타겟하고 스테이트 이것이 이제 일치하는지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DB도 나오고 뭐 ASM도 나오고 뭐 리스너나 뭐 관련된 뭐 스캔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걸 쭉 해서 모니터링 해보면 RAC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커맨드를 가장 많이 쓰죠. 요 커맨드를 이게 1번에서도 해보고 2번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보고 2번에서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요 CRS 관련된 요 커맨드를 실행해 주는 게 이제 CRS 쪽 그 데몬들이 해주는 건데 데몬이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죠. 이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굳이 근데 1, 2번 이렇게 띄워놓고 할 필요는 없고 한쪽에서만 이렇게 해봐도 이게 1번 노드, 2번 노드, 1번 노드, 2번 노드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rSctl 커맨드로 가장 많이 쓰는 커맨드는 모니터링 하는 거가 사실은 가장 많고, 그리고 CRS를 내리는 경우도 쓸 수가 있습니다. crSctl 해가지고 스탑 해가지고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스탑을 해서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일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 운영 시스템을 누가 내리겠어요, 이걸. 작업할 때나 이제 큰 작업할 때나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일단 이런 커맨드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CRS를 스타트 할 때는 이제 crSctl 스타트 CRS 하면 되는 거고, 내릴 때는 crSctl 스탑 CRS 하면 됩니다. 이게 RAC를 이제 오라클도 보면은 오라클 데몬들이 떠 있잖아요. 오라클 백그라운드 서버라고 하는 게 보통 오라 언더바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ps-gf grep 오라 언더바 라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오라클 DB에서 사용하는 그 백그라운드 DB에서 서비스해주는 백그라운드 데몬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다 떠 있는 거죠. 이게 오라 언더바로 떠 있고, 마찬가지로 CRS도 그 데몬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d.bin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d.bin으로 검색해보면 뭐 oas d.bin, 뭐 evm.bin, 뭐 css d.bin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떠 있거든요. 요게 이제 백그라운드 데몬들이죠. 그래서 crSctl 스탑 CRS 해버리면 얘네들이 쭉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crSctl 스타트 CRS 하면 얘네들이 쭉 올라오죠. 그리고 굳이 이런 커맨드를 해가지고 내릴 필요는 없고, 서버를 확 내렸다가 다시 재기동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또 올라옵니다. 기다리면은 올라와요. 굳이 서버 내렸다 올린 다음에 뭐 crSctl 스타트 해가지고 CRS를 올려야 되냐, 그건 아니고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요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걸 내가 서버 재기동 하는데 그 CRS가 자동적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뭔가 다른 작업 때문에 일단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crSctl disable CRS 이렇게 해주면은 재기동해도 안 올라옵니다. 근데 디폴트는 enable로 돼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뭐 스타트 스탑을 따로 해주는 경우는 거의 뭐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냥 이런 커맨드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RS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CRS만 재기동하려고 한다. 근데 스탑 CRS 했는데 안 내려간다, 얘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CRS 스탑했는데 안 내려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강제로 내리고 싶을 때 마이너스 F 옵션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강제로 확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 DB에서 셧다운 어버트 하듯이 이게도 확 죽여버리는 커맨드가 마이너스 F고, 안 내려갈 때는 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든 내려야 되니까. 그럴 때 마이너스 F로 내린 다음에 다시 스타트 해주면 되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코멘트 적어놨네요. 안 내려간 경우가 있어가지고 서비스 재부팅 했는데 그대로 제대로 그렇게 해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CRS-CTL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이제 그 CRS-CTL 해서 스탯에서 보면 여기 리소스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 리소스들이거든요. 리소스들. 여기 뭐 리스너라든가 뭐 ASM 디스크 그룹이라든가 VIP라든가 DB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리소스라고 이제 리소스라고 관리를 하는 건데, 얘네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원래는 합니다, 얘가.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얘네들을 리소스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VIP 같은 경우도 VIP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VIP가 2번에 지금은 1번 VIP는 1번 노드에 지금 올라와 있고 2번 VIP는 2번 노드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서버가 2번 노드가 죽어버리면 이 2번 VIP가 1번으로 쫙 갑니다. 자동으로 가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얘를 살리면 이걸 이렇게 안 넘어, 자동으로 예전에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수동으로 이걸 넘기는 작업을 해주고 막 그랬던 것 같거든. 그럴 때 이제 요런 커맨드로 CRS-CTL relocate resource 한 다음에 요걸 뭐 2번으로 옮겨라 뭐 이런 식으로 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12시부터인가 자동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서버가 올라오면 CRS 올라오고 그 다음에 VIP도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이 커맨드를 실제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되고, 근데 수동으로 커맨드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재미로 이렇게 CRS-CTL relocate res 한 다음에 요 리소스명은 그대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2번이죠. 2번을 갖다가 노드 지금 2번에 있으니까 1번으로 이렇게 OL7 RAC1으로 옮겨라.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먹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예전에는 이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안 먹어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뭐 인밸리드 어쩌고 나오는데, 이게 자동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CRS-CTL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고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고, DB 같은 경우는 srv-ctl 커맨드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CRS-CTL로 이렇게 옮기지 말아라.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옛날에는 이게 먹었었어요. 옛날 버전에서는 뭐 11G 뭐 이런 데서는 다 먹었었는데, 그래서 이걸 굳이 옛날처럼 쓰고 싶다 그러면은 unsupported 라는 커맨드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강제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C 이상 12C, 19C, 21C 이런 데서는 자동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넘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해서 넘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넘어왔어요. 지금 RAC2 VIP가 이쪽으로 1번으로 와버렸잖아요. 페일 오버 돼버렸죠. 강제로 이렇게 페일 오버를 시킨 거죠. 다시 또 이쪽으로 옮기려면은 CRS-CTL 해가지고 OL7 RAC2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unsupported를 넣어줘야겠죠. unsupported 이렇게 해주면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Attempting to start succeeded stop. 이게 지금 OL7 RAC1에서 이 VIP를 스탑했다는 거, 스탑이 성공했다는 거고, RAC2에서 다시 올리는 걸 시도한다는 거고, 스타트 석시디 됐다는 거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OL RAC2 VIP가 이제 2번으로 다시 기동이 됐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할 일은 없어요. 이거 unsupported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쓸 일은 없고요. 자동으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쪽에 장애남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다시 복구되면 자동으로 딱 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커맨드를 쓸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엔지니어들이나 이제 뭐 장애 처리하러 가서 이제 쓸 일이 있을까?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B도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걸로. 근데 DB도 똑같은 에러가 납니다, 내리면은. DB도 한번 내려볼까요? CRS, CTL, 스탑, 리소스. 맞죠? 커맨드? 스탑, 리소스 하고, 요거, 지금 1번 DB가 얘고, 2번 DB가 얘인데, 노드를 지정할 수 있고, DB명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DB에 대한 리소스명은, 원래 DB 이름은 요거죠. 오라19인데, 저는 오라19인데, CRS에서 관리하는 DB 리소스명은 요겁니다. 요거 전체. 그래서 요걸 리소스명을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두 개가 양쪽 DB가 다 내려가겠죠. 지금은 두 개 다 오픈으로 떠 있는데, 네, 2번만 내리겠다 하면은 마이너스 n 주고 이렇게 2번 DB만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2번 DB만 내리는 건데 똑같이 에러가 나죠. 지금은 이렇게 쓰지 말라고. 내리고 싶으면 srvctl로 내려라. srvctl 커맨드로 원래 내리는 게 맞죠. srvctl 스탑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뭐 2번만 내릴 거면 스탑 인스턴스 한 다음에 뭐 2번 이렇게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됐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얘도 unsupported 요거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하지는 말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제 CRS-CTL이 커맨드가 이런 그 CRS에서 관리하는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굳이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srvctl의 커맨드에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또 VIP 같은 건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이걸 수동으로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서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는 다 없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쓸 일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unsupported를 넣어가지고 쓸 수는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 CRS에다가 뭔가 리소스를 더 추가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srvctl 커맨드로 해야 됩니다. 그건 또 CRS-CTL이 아닌 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CRS-CTL add가 아니라 srvctl add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DB를 하나 더 만들었다. RACDB 처음에 설치할 때 오라19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더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뭐 DBCA 실행시켜가지고 DB를 이 서버에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등록하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srvctl add 한 다음에 add 데이터베이스 하고 DB명 넣고 오라클 홈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등록이 된다 라는 거고요.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커맨드도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vctl 커맨드는 이제 DB를 관리하는 커맨드이기 때문에 그리드 유저가 아니라 그 오라클 유저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DB 내리고 올리는 거 가장 많이 쓰죠. RACS DB 내리고 올리고 할 때 srvctl 커맨드로 쓰죠. srvctl 뭐 스탑 데이터베이스 -d 뭐 오라19 이런 식으로 보통 쓰죠. 스탑 데이터 -d 여기서 이제
뭐 어버트나 뭐 이미디어트 같은 거 주고 싶으면은 -5 하고 나서 이렇게 주면 이미디어트 이렇게 주면 되고요. 이렇게 주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특정 인스턴스만 내릴 거면 스탑 인스턴스 커맨드로 스탑 db가 아니라 스탑 인스턴스로 해서 하면 되고. 근데 꼭 이렇게 이제 보통 db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RAC가 지금 두 노드만 있을 때는 사실 이게 이 내리는 게 srvctl 커맨드가 뭐 꼭 얘로만 반드시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SQL 옛날처럼 그냥 싱글 db처럼 SQL 플러스 이걸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그냥 셧다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RAC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내리면 절대 안 되고 그거 아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내려도 되고 저렇게 내려도 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커맨드가 있는 이유는 RAC는 기본적으로 여러 노드를 동시에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노드가 8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8개 노드를 DB를 내려라. 그러면 8개 노드를 창을 8개를 띄워놓고 계속 들어가서 SQL 플러스 셧다운 이걸 계속 해야 되잖아. 8번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왕창 관리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한 큐에 그냥 관리하기 위해서 srvctl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굳이 꼭 반드시 하나만 내리는데도 반드시 srvctl을 반드시 써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 1번 노드만 내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SQL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냥 셧다운, 이미디어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1번 노드만 내리는 거죠. 그러면 2번 노드는 그대로 이제 내려가지 않고 얘는 그대로 그냥 있어요. 얘는 그대로 있죠. 얘는 떠 있고 얘만 내려가는 거예요. 1번 노드만. 이걸 이제 CRS, CTL, stat, RDS-t로 이제 모니터링 해보면은 2번 노드는 이제 1번 노드는 지금 오프라인 이렇게 된 거죠. 1번 노드는 내렸으니까 셧다운 했으니까 내려간 거고 2번 노드는 이제 떠 있고 2번 노드는 오픈 상태로 떠 있고 1번 노드는 오프라인 내렸으니까 이게 내가 커맨드를 내렸기 때문에 이 타겟도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태도 오프라인이고 타겟도 오프라인이고 이건 사용자가 의지를 가지고 내렸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셧다운 커맨드를 안 쳤는데 지가 서 그냥 확 죽어버렸다. 그러면 장애잖아요. 그때는 이게 온라인으로 나오고 타겟은 이 스테이터스가 오프라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CRS는 이 타겟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온라인인데 스테이터스가 오프라인이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만들려고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기동을 시켜줍니다. 자동으로 스타트업을 시켜줘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지금 사용자가 알아서 의지를 가지고 내린 거잖아요. 셧다운을 몇 커맨드를 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타겟도 오프라인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CRS가 자동적으로 안 올려주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DB가 내려간 상태인 거고 오라이스몬 해보면은 안 떠있죠. DB가 여기는 여전히 여기는 지금 DB가 떠있죠. 192 인스턴스가 떠있죠. 그래서 이거 꼭 SQL 플러스로 내렸으니까 올리는 것도 반드시 SQL 플러스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트업 해야 되냐? 그거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srvctl로 해도 됩니다. start database -d 오라19 이렇게 하면은 양쪽 DB를 올리라는 커맨드인데 이쪽은 이미 올라와 있으니까 명령어가 안 먹을 거고 이쪽은 내려가 있으니까 올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start instance 해가지고 start instance 커맨드가 뭐였죠? start instance -d 주고 이거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d 하고 오라19 db명 주고 -i 하고 노드명 ol7 RAC1 이런 식으로 맞나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아닐 때는 헷갈리면은 여기다 h를 딱 하면은 스타트 인스턴스하고 h를 하면 되나? 커맨드가 제대로 나옵니다. 노드네요, 노드. 여기다 누가 잘못 적어놨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바뀌었나 이게? 옛날엔 됐던 것 같은데. 노드네요, 노드. 마이너스 노드. 여기는 또 노드라고 적어놓고 여기는 i라고 적어놨네. 노드입니다, 노드. 헬프를 보면 돼. 헬프 다 나오니까. 아까 잘못 썼던 게 그러면 이걸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i가 아니라 노드. 이렇게 하면 1번 노드를 인스턴스로 올려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노드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요거 상태를 CRSTL로 또 보면은 스타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이제 온라인으로 나오고 아직은 아직 안 떴으니까 오프라인이고 지금 띄우고 있는 중이고 2번은 뭐 변화가 없는 그대로 변화가 없고 1번 스타팅 올라왔네요. 이제 올라왔죠. 이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DB 이제 이렇게 프로세스가 뜬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온라인 돼 있죠. 오픈 돼 있고 1번 노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리고 올리는데 SQL 플러스 해가지고 뭐 옛날 방식으로 내리고 올리든 아니면은 뭐 SRV CTL 커맨드를 쓰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한꺼번에 할 때는 이걸 쓰는 게 편하겠죠. 근데 뭐 하나씩 할 때는 그냥 SQL 플러스로 하나씩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리스너도 마찬가지예요. 리스너도 내릴 때 이제 SRV CTL 이걸로 쓸 수가 있고요. 원래 이제 CTL 스테이터스 이렇게 있으면은 리스너 내릴 때 LSNR CTL 스탑 리스너 이렇게 쓰죠. 아니면 디폴트 리스너인 경우는 그냥 스탑만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내리는데 요것도 내릴 때 그냥 이렇게 유저 이스나 옵서 이게 참 리스너가 오라클에서 안 띄우고 RAC에서는 그리드에서 띄웁니다. 그리드에서 리스너 소유자가 TNS 해보면은 TNS 리스너인데 소유자가 그리드로 돼 있어요. 다 그리드에서 띄우거든요. 그래서 그리드 유저 들어가서 내려야 됩니다. 이것도 LSNR CTL 스탑 이렇게 리스너 이렇게 해서 내리죠. 이렇게 하죠. 안 써도 되고 리스너는 이렇게 해서 얘 하나만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그래도 얘는 살아있죠. 얘는 LSNR CTL 스테이터스 얘는 다 떠있고 얘만 내려간 거예요. 얘도 이렇게 내렸어도 또 올릴 때 뭐 LSNR CTL 스타트 해가지고 또 올리면 되죠. 올려도 되고 SRV CTL 커맨드로 올려도 돼요. 이렇게 SRV CTL 스타트 리스너 노드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SRV CTL 스타트 리스너 LISTENER 마이너스 노드 OL7 RAC1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올라옵니다. 리스너가 금방 올라왔네. LSNR CTL 스테이터스 올라왔네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걸 리스너 커맨드 기존 커맨드를 쓰나 SRV CTL 쓰나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되고요. 그러고 아까 DB 등록하는 거 이거 여기도 똑같은 게 써 있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이게 LSNR CTL 스테이터스 이렇게 해보면 스테이터스 이렇게 해보면 리스너 이게 서비스라는 걸로 이렇게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서비스 이게 ASM 서비스도 있고 우리 DB 서비스 할 때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DB 서비스명으로 접속할 때 SQL 플러스 뭐 스쿼트 타이거에 SQL 넷으로 이제 접속할 때 로컬 호스트에 포트 151에 뭐 서비스명 뭐 오라 19다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잖아요. 서비스명을 이렇게 줘가지고 노 리스너라고 뜨네요. 노 리스너? 자,
잠깐만, 로컬 호스트 이게 왜 네, 하여튼 한 방에 되는 게 없습니다. 네, 하다 보면 다 하다가 에러 나고 안 되고 뭐 항상 그래요. 이게 로컬 호스트가 이 어떤 서버에서는 먹고 이 로컬 호스트를 못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리눅스에 빠삭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어떤 경우는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경우도 먹던데 싱글 DB 이런 경우는 먹던데 RAC에서는 또 안 먹네요. 되게 로컬 호스트 리스너에 이 IP가 박혀 있어서 RAC에서는 그런 건가? 로컬 호스트가 안 먹네요. 로컬 호스트가 안 먹고 여기다가 IP를 쓰니까 먹네요. 19168 1.161이나 뭐 163을 쓰나 161 이렇게 하니까 먹네요. 아니면 뭐 163을 쓰나 다 먹네요. 얘 IP가 이거거든요. 근데 로컬 호스트는 왜 안 되지? 핑 로컬 호스트 핑은 가는데 리스너가 로컬 호스트로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요 IP로 정확히 잡혀 있어서 요 IP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뭘 하려다가 여기 왔지 근데 서비스 LSNR CTL 스테이터스. 그래서 이 서비스명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잖아요. 이 서비스명을.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서비스를 여기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1번 노드, 2번 노드 양쪽 다 같은 서비스가 다 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LSNR CTL 스테이터스 이렇게 해보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오라19 떠 있고 여기도 오라19 떠 있고 뭐 이런 식인데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srvctl 커맨드 가지고 이 1번 노드 아니면 2번 노드에만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만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물론 이게 IP를 지정하면은 1번 노드, 2번 노드 다 가긴 하지만 무조건 2번 노드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게 add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add 서비스 해가지고 여기다 서비스명 주고 이게 여기다 이제 preferred라고 이런 식으로 노드명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인스턴스명이죠. 인스턴스명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다른 노드도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 자동 넘어가는 것은 펄러싱 오토매틱으로 하고 페일백 뭐 예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뜨는지. 그래서 엔터. 이 유저에서 쓰면 안 되고 오라클 유저에서 써야겠네. 오라클 유저에서 다시 됐습니다. LSNR CTL 스테이터스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또 헤매고 있었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요거 한 줄만 실행시켜 놓고 밑에는 하지도 않고 미치겠습니다. 이런지. 그러니까 애드만 했잖아요. 애드만 스타트를 해야죠. 그래야 여기 나오죠. 여기 지금 왜 안 나오는지 지금 한참 찾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애드만 하면은 이게 CRSCTL로 보면은 CRSCTL stat res-t 요거 이제 리소스 CRS 리소스를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srv2 금방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추가가 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추가만 시킨 거고 이제 스타트를 안 했잖아요. 스타트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해주면 리스너 스테이터스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SRV2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얘는 이번 노드에만 지금 스타트를 지금 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죽으면 자동으로 또 기동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만들 때 프리퍼드를 2번으로 해놨잖아요. 2번 인스턴스로. 그래서 죽어도 CRS가 자동적으로 기동을 시켜주는데 2번 노드에 띄웁니다. 근데 만약 2번 노드가 장애가 생겼을 때는 1번 노드에도 이제 띄워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등록해 놓은 거고, 일단 처음은 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이제 스타트로 해서 제가 2번 노드에 띄운 거고, 그래서 2번 노드에 이렇게 있는 거고, 1번 노드에는 없습니다. 1번 노드에는 스테이터스에 보면 1번 노드에는 없죠. SRV2가 2번 노드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2번 노드에만. 그리고 CRS-GTL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 2번 노드에 이렇게 떴다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이제 한번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타겟이 온라인이고, 만약에 장애가 생겨서 이게 죽으면은 이거 오프라인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CRS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띄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SQL 플러스 스코트 타이거 해가지고 192, 168, 1.162, 162에 여기 SRV2 요걸로 이렇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요걸로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근데 사실 뭐 여기다 어차피 IP를 적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스캔 IP를 쓴다 그러면은, 스캔 IP면은 사실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스캔 IP면은 제가 만약에 다른 거, 요건 다른 창인데 요건 102번이라는 다른 서버입니다. 다른 서버인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쪽 스캔 IP가 여기가 지금 IP 대역이 165가 지금 스캔이거든요. 내가 뭐 161이나 162나 163이나 164나 이렇게 지정을 하면 1번 노드로 가든 2번 노드로 가든 딱딱딱 정해지는 건데, 165로 가면 165는 다 바라보는 거예요. 1번 노드, 2번 노드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1번으로 보냈다, 한 번은 2번으로 보냈다, 1번으로 보냈다, 2번으로 보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스캔 리스너는. 얘도 스캔도 리스너가 떠 있거든요. S-EF 그래 TNS에 보면 여기 이제 이쪽에는 안 떠 있네요. 이쪽에 아마 1번이 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스캔이라고 나오는데 1번이 떠 있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PS-EF 그래 TNS에 보면 여기 떠 있죠. 여기 스캔 리스너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얘가 일단 이쪽으로 받아가지고 165로 쏘면은 165에 있는 이 리스너가 받아가지고 1번으로 보냈다가 2번 인스톨 보냈다가 이렇게 보냅니다. 이거 보내는 걸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165로 해서 내가 오라 19번 이렇게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인스턴스를 보면은 1번으로 붙었죠. 나가서 다시 한번 또 한번 165로 이걸 좀 카피해놔야겠네. 165로 이렇게 다시 또 붙어보면 인스트 해보면 이제 2번으로 붙었죠. 다시 한번 또 165로 해서 스캔 리선으로 붙어라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이번에 또 2번으로 붙었네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해서 165에서 딱 붙어보면 이제 1번으로 붙죠. 이런 식으로 1번으로 한번 붙었다, 2번으로 붙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스캔 리스너를. 근데 내가 스캔 리스너를 쓰는데 내가 2번으로만 무조건 붙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오라19 대신에 SRV2를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SRV2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 2번으로 붙었죠. 다시 한번 또 다시 이렇게 해보면 2번으로 붙었죠. 계속 2번으로 붙습니다. 네. 다시 또 SRV2로 가면 계속 2번으로 붙죠. 당연히 이제 2번 SRV2는 2번에 밖에 안 떠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2번으로 보내는 거예요. 서비스가 떠 있는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스캔 리스트. 이런 식으로 이제 RAC지만 뭐 아무 쪽으로나 막 모든 RAC 노드로 다 보내지 않고 특정 노드에서만 이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자가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 srvctl 커맨드 이런 거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되게 많이 헤맨 것 같은데, 어쨌든 CRS-CTL하고 SRV-CTL, RAC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커맨드들 두 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알아봤습니다.